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든 정말 영화 같은 사기극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레바논 엘리트들을 아주 완벽하게 속여 넘긴 이른바 가짜 사우디 왕자 사건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아니, 가난한 자동차 정비공이 갑자기 사우디 왕자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런데 심지어 그가 건 전화 한 통에 한 나라의 총리가 바뀔 뻔했다면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딱 전화 한 통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깟 전화 한 통이 한 나라의 총리를 뽑는 중요한 투표 결과를 막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레바논 의회에서 이제 막 총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웬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데 자기가 사우디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프 살람이라는 후보를 지지해라. 이건 왕실의 지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말을 듣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투표를 바꿨다는 겁니다. 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결정이 이렇게 황당한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했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 그 장막 뒤에 숨어있던 인물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 보세요. 이 사기극의 주인공, 정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름은 무스타파 알 하시안. 사우디 왕족? 아니요. 북부 레바논 출신의 가난한 자동차 정비공이었어요. 그런 그가 연기한 인물이 바로 사우디의 엄청난 권력자, 아부 오마르 왕자였던 겁니다. 현실과 가짜 신분 사이의 이 간극,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치밀했어요. 딱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술. 영국 전화번호를 쓰고 사우디 억양을 완벽하게 구사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내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존경받는 순위파 원로 한 병을 완전히 속여서 이분이 진짜 왕자님이다 하고 정계의 거물들한테 다리를 놔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치적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어버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기꾼의 수법도 수법이지만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 네로라 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냐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에는 레바논의 아직 고질적인 문제, 바로 종파주의라는 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레바논은 권력이 종교별로 쪼개져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각 집단은 자기들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늘 강력한 외국의 후원자를 찾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가짜 왕자의 사기가 먹혀 들어간 겁니다. 보세요.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고 시아파는 이란, 또 기독교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니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우디 왕자의 전화? 이건 그냥 전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줄을 쥔 후원자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니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요. 결국 이 사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레바논이 오랫동안 알아온 병이 골마 터진 아주 필연적인 증상이었던 거죠.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세력의 지시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사기국도 결국 끝은 있겠죠? 과연 어떻게 꼬리가 밟혔을까요? 점점 대담해진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가짜 왕자의 명령이 너무 과감해지는 거예요. 슬슬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결국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 모든 사기극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레바논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충격, 분노, 그리고 허탈함, 그야말로 조롱거리였죠. 특히 소셜미디어에 퍼진 이 한마디가 당시 사람들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고작 자동차 정비공한테 속았다고? 진짜 나라 걸 잘 들어간다. 이건 뭐 분노를 넘어선 자존 섞인 한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정작 붙잡힌 그 정비공, 무스타파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조종당했을 뿐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정말 그가 혼자 벌인 일일까요? 아니면 그의 뒤에 이 모든 걸 기획한 또 다른 배우가 있었던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죠. 자, 이 황당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건 뭘까요? 그냥 웃긴 사기 사건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일개 정비공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정비공은 그냥 거울을 하나 들이민 것뿐이에요. 당신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고요. 진짜 비극은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가 너무나 쉽게 통할 수밖에 없었던 레바논의 현실,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기 사건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앓고 있는 치명적인 병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진단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부패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고, 둘째, 스스로 결정할 힘, 즉 국가 주권이 위험할 정도로 약해졌고, 셋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 이 뼈아픈 진실을 드러낸 거죠. 결국 한 명의 사기꾼이 나라 전체의 민낯을 아주 처참하게 드러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레바논은 과연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레바논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